강서구 보궐선거는 말 그대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고 언론의 보도 이후에 여야 각 당에서는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보궐선거 후 후폭풍 이런 제목 아래에 여야 당의 고민과 또 앞으로의 방향, 대처하는 그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지국 시간입니다. 여당은 보궐선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개의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여러 개의 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전투에 임하다 보니까 결코 쉬운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고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약점이었었죠. 대표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부결이 됐다는 것, 아주 커다란 약점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의 후보자의 자격 시비도 또 만만치 않은 약점으로 나왔었습니다. 보선에 임하고 있는 후보자의 자격 시비 논란까지 함께 이루어지니까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당의 한 수법을 먹고 있는 이중적, 아니 회색 분자의 역할을 띈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말과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안팎으로 선거에 있어서 마이너스의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야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당은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오피 정도로 그야말로 자신들이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각과 함께 하늘의 별을 딴 그런 기분이지요. 아니 그 이상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찍혀온 이재명 자신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선거는 끝났고 승패는 갈렸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추스르고 다시 일어나야 할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가올 총선거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정말 우려와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낙마 전부터 더 기세 등등하게 집요할 정도로 정부를 공격해서 몰아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가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배는 이균용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왜 인사 검증을 실패했느냐, 이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책임 추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그 실패를 논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마치 철벽 요새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완전 지금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전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하마스의 기습 일격으로 이스라엘은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 여당으로서는 인사 검증으로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논리를 갖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저들이 솔직히 자신의 비리를 덮는 것이 이번 검증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난리를 다 폈던 것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흠결이 있다 치지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균용이 갖고 있는 흠결보다 질의하고 있는 의원들은 깨끗합니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한 흠결이 없는 의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그 표정을 볼 때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참 뻔뻔하다. 참 얼굴도 두껍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떠한 후보자가 오더라도 낙마를 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결기 의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법부가 김명수 체제와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분명하고 뻔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하고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끗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된다.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이걸 여당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저들은 결사항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드시 부결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당 쪽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다, 설명이 부족했다,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 이렇게 미원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었습니까? 전투에 나가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복장과 장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도포자락에 갓을 쓰고 나가서 전투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싸움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저들은 정말 자신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감추려고 또 없애려고 얼마나 고도의 교활한 방법까지 동원을 했었습니까? 자신들이 똥을 쌓아놓고 왜 냄새가 나는데 치우지 않느냐고 오히려 여당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라. 지금 이균용 후보자의 자격 시비 논란이 아니라 이제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이유로 아마 총선까지 이것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자, 인사 검증에 실패했으니 검증단 책임자 그리고 주무장관 또 대통령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칼자를 쥔 망나니가 제멋대로 칼을 휘두르고 망나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단 하나, 인사 검증만으로도 모든 이슈를 다 끌어안고서 총선까지 가려고 하는데 왜 여당 쪽에서는 아무런 대응,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저들을 다 상대를 하고 여당 의원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객석에서 망나니에 휘두르는 칼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이러한 파상 공세도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이균용 후보자의 비리, 그 비리,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호응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신들의 비리보다도 글쎄 흠결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균용 후보자의 비리를 들춰내면서 그를 처벌하라고까지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데에 여당에서 점잖게 올바른 소리를 100번을 해본들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고 소용이 되겠습니까? 저는 투쟁적이고 선동질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앞장서서 목소리도 높이고 싸우겠다. 단기 필마라도 내가 전투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앞장을 서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망나니 짓을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그 뻔뻔한 민주당의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이자가 지난 4일 의총 이후에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모두가 다 이균형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를 한다. 찬성 발언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자신 있게 부결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던 자가 바로 홍익표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틀 후에 막상 표결에 앞서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홍익표는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라고 당 의원들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 저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창을 하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모두 예견된 것 아니었습니까? 여당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개별적이라도 개인 설득을 하든가, 김명수가 처음에 취임 전에 동의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자신이 불안해서 사전에 인맥을 총동원해 가지고 대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사법부의 공백을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재판을 미룰 수만 있다라면 조국이 어땠습니까? 1차 재판이 3년이 넘었습니다. 윤명이 어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욱, 송철호 역시 마찬가지로 늘어지게 재판을 끌어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는 속에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뺏지만 달게 된다면은 대법원장이 누가 되더라도 자기는 방탄의 옷을 또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 이번 대법원장 공백을 자초하고 유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이 다급합니까? 어느 쪽이 급합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켠다고 지금 민주당은 오염순위, 폐순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처럼 일단은 살아나고 봐야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에 공천 도장을 받고 배지를 다는 것이 저들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생 결단식으로 달려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의 1차 목표는 이루었습니다. 최소한 2달여 동안 이 기간 동안 집요하게 인사 검증만을 모두 몰아갈 것입니다. 여당은 이러한 야당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모든 이슈가 다 실패로 끝났는데 대법원장의 임명, 이거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신의 한 수의 카드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솔직히 순도 100%의 흠결이 없는 사람 없지요. 설령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에서 어느 누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찬성을 하겠습니까? 사법부의 공백을 잘 안다, 그 폐해를 잘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내심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더 오랫동안 사법부의 공백을 바라고 또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는 이런 쓰레기들을 다 쓸어내고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배지를 달려고 애쓰는 예비 쓰레기들의 기웃거림도 우리가 예리한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30여 년 전에 정치는 사료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국회에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마치 쓰레기 하치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